내년도 식료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라우지와 구엘프 대학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내년 식료품 가격이 평균 5에서 7%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제품과 외식비는 6에서 8%, 빵과 야채도 5에서 7% 뛰고 과일 3에서 5%, 육류는 최대 2% 오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주재료로 하는 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자녀 둘을 둔 가족은 올해 식품비로 13,900여 달러를 썼는데 내년엔 15,000여 달러에 달해 1,000달러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입니다. 코로나 봉쇄로 물류 이동이 막힌 데다 물류와 생산 비용이 크게 올랐고 노동력 부족에 기후 이변으로 곡물과 채소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당분간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제 연방중앙은행은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 목표치 안에 들어서고 내년 말쯤 2.1%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어제 중은은 공급망과 휘발유 가격 안정세가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할 조짐이라며 기준금리를 0.25%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중은이 2분기와 3분기 사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한편에선 인플레이션 압박에 각국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는 만큼 캐나다도 저금리 기조를 계속 이어가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캐나다 전국에서 차량 8만여 대가 도난당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수천여 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동차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차량 절도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선 6천여 건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10% 늘었고 필 지역과 욕 지역에서도 각각 3,600여 건과 2천여 건씩 발생했습니다. 토론토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은 혼다 CR-V로 654대이며 렉서스 RX 350 418건, 혼다 시빅 260건입니다. 현대 엘란트라도 62건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알버타주에선 포드 F150 픽업 트럭이, 퀘벡주에선 혼다 CR-V가 절도범의 주 표적이며 전국적으로 토요타 라브4와 하일랜더, 랜드로버 레인지 로버도 주 도난 대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출현과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우려가 큰 가운데 연말을 맞아 선물 같은 미술 전시회 소식이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써니 갤러리가 특별한 기프트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의 유명 작가들과 한인 캐네디언 작가들의 콜라보 전시로 오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서한준 디렉터는 코로나로 인해 잔뜩 움츠렸던 마음을 그림을 통해 치유하고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한국의 미술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론토 918 마터 스트리트에서 써니 갤러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연말 따뜻한 선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이중 그림과 크랙 시리즈로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은 김동유 작가부터 현재 한국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김근중, 이기루, 강용욱 작가와 조소의 양태근, 김보연, 이현미, 최정미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캐나다 한인미술가협회 회장인 차유경 작가와 장주희, 임승현 등 캐나다에서 한국 미술의 정신을 이어오는 현지 작가들도 참여해 양국의 예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주고받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예약제로 써니 갤러리 토론토 웹사이트와 인스타, 카카오톡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알고 싶고 콜렉터가 되고 싶은 이들을 위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는 그림 투자에 대한 강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정은입니다. 캐나다 동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온타리오주 1,300명, 퀘벡주는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온주에선 신규 확진자가 1,290명으로 5월 24일 이후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7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일주일 새 23%나 증가했으며 돌파 감염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토론토가 206명, 윈저와 심코 무스코카 100명대, 킹스턴 프론트낙 98명, 필과 욕 지역도 각각 71명과 66명입니다. 전문가들은 3차 접종 연령을 확대하고 위험 지역이나 학교, 직장 등 전파율이 높은 곳엔 신속 진단 키트를 즉시 배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퀘벡주도 신규 환자가 1,807명 늘어 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379명 늘고 6명이 사망했으며 알버타주는 신규 환자 388명, 그리고 4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가 대서양주를 제외한 캐나다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해외여행 관련인데 지역 사회 내 전파도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주 킹스턴에서는 해외 여행력이 없는 한 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심코 무스코카에선 나이지리아 여행발 감염이 의심되는 일가족이 확인돼 추가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자는 온주에서 31명, 알버타 17명, 퀘벡과 BC에선 각각 5명씩 확인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토 협의회 김현수 회장이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1년 국민훈포상 수여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상을 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토론토 협의회 영예로 생각한다며 자문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20기 자문위원들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민주평통 18기부터 20기까지 토론토 협의회를 이끌며 평화통일 포럼과 안병원 평화통일 음악회, 청소년 골든벨 등을 통해 동포 사회는 물론 캐나다 주류 사회의 평화통일 담론 확산과 기반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2살 난 영아가 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경 브램튼, 에번데일과 오턴 블루보드에서 차량 한 대가 엄마가 밀고 가는 유모차를 들이받아 2살 영아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밤 9시엔 토론토 미드타운에서 총성을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가 에비뉴와 세인클레어 에비뉴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운전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곳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서도 순찰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앞서 화요일 밤엔 노스역 베이뷰 에비뉴와 핀치 에비뉴 이스트에서 전봇대를 들이받은 차량이 전복되면서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해군 중장이 30년 전 저지른 성폭행과 음란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헤이든 에드먼슨 해군 중장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해군훈련센터 부사령관이던 지난 1991년 태평양 해상 훈련 중인 함정에서 당시 19세인 여성 훈련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에드먼슨 중장을 정직 조치하고 처법 절차를 민간 법정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연방 국방부는 군의 성범죄 퇴치와 폐쇄적인 군 문화 근절을 위해 군내 성범죄 조사와 처벌을 민간 사법당국에 이관토록 했습니다. 현재 연방경찰 등 민간 사법기관이 군내 성범죄 140여 건을 이전받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 중엔 고위직 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필적 보건당국은 와니탈로드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카톨릭 글로벌 초등학교에서 지난달 11일 이후 학생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의심 사례 2건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등교 수업은 계속하면서 원격 학습을 병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확진자들이 나온 학급 5개를 격리했으며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에겐 개별 연락을 취해 검사받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온주 정부에 따르면 학교 관련 확진자 수가 일주일 새 30% 급증했습니다.
캐나다가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전 세계 많은 파트너가 중국 정부의 반복적인 인권 유린에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며 캐나다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연방 총독이나 정부 인사 등 관행적으로 참석했던 정부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 5일 미국을 시작으로 뉴질랜드와 호주, 영국이 동참했고 아시아에선 일본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 유린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중국은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